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광복절 축하 리셉션이 뉴욕시청 레드룸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종과 성별, 나이를 넘어 71년 전 한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날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남녀노소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크게 만세를 외칩니다. 어제 저녁 71주년 광복절 축하 리셉션이 열린 뉴욕시청 레드룸은 한민족의 광복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리셉션은 김기환 뉴욕 총영사, 김승도 대뉴욕지구 광복회장, 정재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회장 등의 경축사로 이어졌는데 한반도의 통일에 다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 hope all Korean community,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will strive together to stay on this path. Thank you very much. Effort here in New York, and please join us with your support for great cause of unification. 데니얼 가로드닉 뉴욕시 의원, 폴 벨론 의원, 피터구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 등 뉴욕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도 한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All of the great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here in this city, cultural, economic, we say thank you for your commitment to New York, and happy Independence Day.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광복을 축하하며 자유로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Unless you are registered, unless you are participating. 이날 행사에는 리즈마 제이 댄스팀과 연주팀 등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에 대한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 뉴욕주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후보는 정치적 담합이라며 재심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5일 퀸즈 카운티 티모시 두피시 뉴욕주 법원 판사는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 소송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15일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가운데 대다수가 유효하지 않다며 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선관위는 지난 2일 정 후보의 이의 제기를 각하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에 불복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주 법원에 다시 법률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을 밝히고 주 법원은 우리 측이 근거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주 법원 판사와 이들에 관한 임명권을 가진 퀸즈 카운티 민주당 소속인 스타비스키 측 변호사들과의 정치적 담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JFK 공항 총격 대혼란은 황당하게도 해프닝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림픽 중계 중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환호성일 수 있다는 경찰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15일 JFK 8번 터미널에서 총격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첫 접수되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터미널에 있던 TV는 올림픽 중계 채널에 맞춰져 있었고 그 순간은 우사인 볼트가 9초 81의 기록으로 남자 100m 3연패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우사인 볼트가 남자 100m 결승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경기를 관람하던 공항 이용자들이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질렀는데 이를 총격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8번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한 직원의 증언도 경찰의 추측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6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 있었던 한 한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항 측이 지연된 시간 동안 주차비 $33를 모두 다 받아 어이가 없었다는 불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학생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학원 등 교육기관의 허위 등록을 단속하기 위해 급습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단속 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유학생들의 이민 규정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언론은 불법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CE 단속 요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생들을 등록시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급습 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외국인 학생 수와 전공 학생들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같은 단속 대상에 대학생들뿐 아니라 고교생 등 조기 유학생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세관 단속국은 특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 비자를 불법,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학원 관계자는 수년 전만 해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고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이민국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면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출석 체크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 이민자가 지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기관인 이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이민자의 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 이민자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민권을 취득한 전체 귀화 이민자 중 한인은 3%로 시민권 취득 상위 8위에 올랐지만 2014년에는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2000년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23,858명으로 전체 시민권 취득자 88만 8,788명 중 2.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00년은 전년에 비해 무려 34.5%가 증가해 개정 이민법 여파로 시민권 취득이 급증했던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3,587명, 국가별 순위에서 11위를 나타냈고 전년에 15,786명에 비해서도 14%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2000년 2만 명을 웃돌았던 시민권 취득 한인 수는 2010년 11,2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진 이후 5년 연속 2만 명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서부 국경을 통한 미립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미립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이 공개한 국경 순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남서부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된 미립국자는 약 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14일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미립국은 더운 여름 동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 여름은 기존과는 다르게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미립국은 100%나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미립국자는 총 5만 8,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 9,406명에 비해 100%나 급증했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나홀로 미립국도 57%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에서 국경을 넘는 미립국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나홀로 미립국 아동은 과테말라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올 회계연도 현재까지 집계된 총 미립국자 규모는 이미 지난 회계연도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9월 말까지 뉴욕, 뉴저지 일대에 타이거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당국은 다음 주 습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 이집트 순모기의 사촌격인 아시안 타이거 모기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 모기 통제 전담반을 이끌고 있는 스캇 크랜스는 최근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 타이거 모기는 덥고 습한 날씨에 급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에 1년 중 지금이 최적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당국은 다음 주 습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방역 작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시안 타이거 모기는 물이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에서도 활발히 번식하기 때문에 뒷마당 등 주택 주변에 있는 고인 물까지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도 시 전역 방역 작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의한 전국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무차별적인 벌목 등 환경 파괴 행위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20여 개 호텔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BS 등 언론은 15일 전국 10개 주 호텔 20여 곳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고객들의 이름과 크레딧 카드 번호, 카드의 만료일과 고유번호 등의 정보 유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힐튼, 쉐라턴, 메리엇, 웨스턴, 하이엇 등 유명 호텔을 운영하는 HEI 호텔 앤 리조트 측은 또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DFW 메리엇 호텔 앤 골프클럽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4월 28일 사이 투숙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HEI가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고객들의 크레딧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카드 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HEI 측은 해킹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 화이트 로징도 2013년 해킹 공격으로 고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트럼프 호텔에서도 고객들의 신용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골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10년 사이 골프장이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골프장이 10년 전에 비해 800여 코스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 인구도 400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2006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골프장이 반전될 기미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앞으로 해마다 150여 개의 골프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하면서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퍼블릭 골프장은 경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관리비를 줄이다 보니 코스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때문에 경비 절감을 위해 18홀만 가동하거나 그린피를 내리는 골프장이 늘고 아예 골프 용지를 주거단지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 적자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은 한인사회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국민회 기념재단을 비롯한 LA 한인회, LA 총영사관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현기식에 참석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개양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LA 한인사회는 190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LA 동구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기식에 이어 LA 한인타운에서는 광복 71주년 기념 경축식도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복절을 기리는 한국 가곡 제창과 전통 무용,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오늘 경축식에는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의원과 허브 웨슨시 의장이 직접 참석해 광복절 기념 축사를 남기며 한국의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후세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LA 노인 커뮤니티 센터 측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축제재단 박윤숙 회장은 오늘 오전 재단 사무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3만 달러를 커뮤니티 센터 측에 기부했습니다. 축제재단 측의 이번 기부금 전달은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커뮤니티에 환원하겠다는 의미로 재단 설립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윤숙 회장은 오늘 전달식에서 다음 축제 때에는 LA 한인회 측에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인타운 내 단체들의 자연스러운 기부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집게손으로 인형을 집어올리는 인형 뽑기 게임은 어디에서나 인기입니다. 막상 해보면 인형이 잡힐 듯 말 듯 애를 태워 계속 동전을 집어넣게 만들죠. 이 게임에 실은 얄팍한 상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인형 뽑기에 푹 빠진 아이들. 마음에 드는 인형에 집게손을 조준한 다음 조심스레 잡아 올립니다. 인형은 물론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에 현금까지 $800, $900, $1,000. 인터넷에는 성공 장면을 담은 영상들로 넘쳐납니다. It's about the chase, it's about the quest. It has all of the properties of other types of gambling activity.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인형 하나조차 건져 올리는 일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 헛손질만 해대거나 간신히 잡았다 해도 떨어뜨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동전만 다 잃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인형 뽑기 게임의 성공 확률은 집게손이 움켜쥐는 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Yes, most claw machines are rigged. Crane operators can change the strength of the claw throughout the day. They can even set them to pay out at different rates. 기계 안에는 집게손 조정 볼트가 있는데 볼트를 바짝 조여 집게가 쥐는 힘을 높이면 인형을 잡는 족족 집어 올리지만 Yes, it works. 볼트를 반대로 돌리면 집게손에 힘이 없어 작은 인형조차 매가리 없이 놓치게 됩니다. It dropped it. 이를 악용해 인터넷에는 인형 뽑기 기계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Well, there needs to be more oversight. Right now, there is basically none. And if a machine is only going to pay out one in every 50 times, they should have to post something right on it for people. 놀이공원의 다른 게임에도 비슷한 눈속임이 숨어 있습니다. 던졌다 하면 튕겨나오기 일쑤인 농구공 던지기. 골대를 확인해보니 원형인 일반 농구 골대와 달리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Take a look. It is oval. This thing is oval. It's oval. It's only 17 by 10.5 inches. The ball barely fits. 고리 던지기는 고리가 너무 작아 고작 1m 앞에서 던지는데도 도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폭주해 FBI까지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The rings barely fit over the neck of the bottle. It's gambling and it's wrong. 때문에 인형 뽑기나 놀이공원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15일 퀸즈에서 발생한 이슬람 성직자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13일 퀸즈 오존팍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던 이슬람 성직자와 그의 측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도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퀸즈 지역에서 이 같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을 느낀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플러싱 1,400가구가 정전으로 찜통 더위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러싱 외 퀸즈 레고파크, 자마이카, 브루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정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네디스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끄고 에어컨 가동은 적정 온도에 맞춰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이러한 핸드폰 매장 6곳에서 연쇄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인 흑인 남성이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 6월부터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 메트로 PCS와 부스트 모빌 핸드폰 가게 6곳에서 권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뒤 현금을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권총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2대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나눠 탄 괴한들이 15일 오전 1시쯤 멕시코 서부 태평양 연안 휴양 도시 힐리스코주 푸에르토 바야르타 시내 중심대로에 있는 식당에 난입해 손님 16명을 납치했습니다. 주 사법당국은 괴한들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 수색과 범인 검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